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9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총 5종목이 있는데 신한알파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리츠 투자하는 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리츠는 금리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리 인상이 멈추었다는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달 FOMC에서 새로운 점도표를 공개하면 미국의 생각을 알 수 있겠지만 지난 6월 점도표에서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내년 금리 점도표를 보시면 위아래로 길게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6명의 위원들이 내년 적정금리로 4.5%를 제시를 했거든요. 현재보다는 1% 낮은 수준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금리가 인하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금리 상태가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리츠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금리를 3.5%로 인상하고 나서는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몇 번 더 올리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2% 벌어져 있는데요.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의 금리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당분간은 한국 금리보다 미국이나 유럽 쪽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리츠 중에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는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상승 부담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기준으로 반기 배당하는 리츠는 총 4종목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당금을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예상해보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다들 엄청난데요. 그나마 신한알파 리츠가 6% 정도이고 나머지 3개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리츠들 주가는 선행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보다는 국내 자산을 보유한 리츠가 그나마 변동성이 조금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종목 중에 국내 자산 중심으로 담고 있는 신한알파 리츠, D&D 플랫폼 리츠를 오늘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 중에서 SK리츠는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다만 SK리츠 현재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 도중에 투자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참고로 SK리츠 9월 21일과 22일에 구주주 청약을 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배정받으신 분들은 구주주 청약 기간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먼저 신한알파 리츠부터 볼 텐데요. 신한알파 리츠는 서울과 판교에 위치한 8개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9개였는데 여기 두 번째 용산 더 프라임 타워가 최근에 매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산을 매각하면서 내년에 특별 배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평균 임대 만기 기간은 약 4.3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간의 98.8%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공실률이 1.2%이니까 공실률 관리가 꽤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장기 차입금은 평균적으로 2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사실 지금은 리츠를 투자할 때 대출 만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한알파 리츠는 21년 상반기 배당금이 164원이었는데요. 반기마다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는 195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190원으로 전 분기보다는 5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출 조건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산이 많다 보니까 대출도 많습니다. 먼저 판교에 위치한 빌딩의 대출 만기는 26년 4월인데요. 대출 만기까지 아직 2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타워도 대출 만기는 26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도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3개 빌딩 신한 L타워 대출 만기가 올해 9월이었고요.
트윈시티 남산은 대출 만기가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역삼빌딩은 내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 두 개 자산은 대출 연장을 했을 것 같은데 금리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빌딩도 조만간에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개 자산의 대출을 합쳐보니까 약 4,140억 원이었고 전체 대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2.5%, 2.6% 정도이니까요. 현재 기준으로 대출을 연장하면 5% 정도의 금리로 연장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보다 금리가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4천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기존보다 2배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9월 배당금은 올해 6월까지 수익을 정산해서 주게 되니까요. 9월 배당금이 3월 배당금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배당금 190원을 받는다면 올해 총 배당금이 380원이 되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1%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출 이자 비용 상승분은 내년 상반기 배당금부터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신한알파리츠는 8월에 용산 더 프라임 타워를 2,400억 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빌딩을 매각하면서 매각 차액이 760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매각 차액분은 내년 상반기에 특별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한알파리츠의 내년 상반기 배당금은 주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산 프라임 타워를 매각한 돈으로는 서울 남대문 근처에 위치한 HSBC 빌딩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매입 금액은 1,810억 원이니까 더 프라임 타워를 매각한 돈 2,400억 원 중에 1,810억 원은 여기 자산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요. 남은 돈을 특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알파리츠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출 만기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분이 배당금에 영향을 줄 텐데요. 그래도 일단 상반기 배당금은 특별 배당금이 지급이 될 테니까 기존 배당금보다는 2배 이상 많은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없는 하반기 배당금은 오롯이 이자 비용 상승분이 배당금에 영향을 줄 텐데요. 그래서 기존 배당금이었던 190원보다는 약간 적어진 배당금이 지급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들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리츠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타이밍에 유상증자가 더해졌죠.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특별 배당이 예상되니까요. 상반기까지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내년 9월에 배당금이 3월보다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3월 배당 기준일이 지나갈 때 배당락이 꽤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 고점 대비 13% 하락했고요. 저점 대비 18%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D&D 플랫폼 리츠 보겠습니다. 이 종목 몇 번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울 물레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하나가 있고 용인의 물류센터가 2개, 그리고 일본의 물류센터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인 물류센터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전용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물류센터는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오피스 빌딩인 세미클론 물레는 SK텔레콤, 삼성화재 등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율은 99.4%이기 때문에 공실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D&D 리츠는 21년에 상장을 했고 하반기에 81원으로 첫 배당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51원, 하반기에는 150원을 배당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150원을 배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반기당 150원 정도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체크해보면 이 종목은 637억 원의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4.6%였는데요. 이번에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단기 대출들은 금리 6.5%로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1.9% 상승했는데요. 대출 연장을 6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9월 배당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내년 상반기 배당금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을 보면 대부분의 대출은 25년 5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편인데요. 여기 중간에 24년 6월 만기가 2건이 있는데 대출 금액이 617억 원이고 금리는 2.9%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도 내년에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금리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 리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9월 배당금이 3월 배당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150원 나왔는데 9월에도 150원 받는다면 올해 배당금은 총 300원이 되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9.6%입니다. 하지만 단기 차익금 금리가 1.9% 상승했고 또 내년 6월에 만기되는 건들이 있으니까요.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는 상승할 텐데 일단 단기 차익금 이자 비용 상승분은 내년 상반기 배당금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 리츠 임차인들의 임대료가 물가지수에 반영되면서 상승되는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레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물류센터도 아마존과 임대료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 리츠는 내년 상반기 배당금부터는 올해보다 배당금이 일부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차익 금리가 1.9%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내년 6월에도 장기 차익금 일부를 연장하면서 이자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이었던 150원보다 배당금이 조금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 인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일부 해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 여부가 향후 배당금과 리츠 주가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로 주가를 보니까 최근까지는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20% 하락했고요. 저점 대비 6% 상승하였습니다. 9월 배당 리츠는 9월 25일 월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 소득세는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도 현재 투자하는 리츠들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와서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아마 리츠를 투자하시는 대부분이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하튼 금리가 하락한다면 또 리츠들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